우리 아이가 혹시 좀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런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고 또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 열정을 찾게 해주려면 부모로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이의 모든 걸 통제하는 관리자에서 벗어나서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힘껏 지지해주는 응원단장이 되어보는 건 어떨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아이는 대체 왜 공부를 할까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해요. 엄마가 시켜서요.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은? 그러게요. 이 대답들 어떻게 들리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할 이유, 그러니까 내적인 동기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해지죠. 바로 이 엄마가 시켜서라는 말이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주제입니다. 분명히 아이를 위하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관심인데 이게 어떻게 아이들 마음속 열정의 불씨를 꺼트리게 되는 건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숙제 다 했어? 학원 갈 시간이야. 친구는 누구랑 놀았니?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고 관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부르잖아요. 물론 다 아이 잘 되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겠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그 독립성을 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요, 우선 우리 어른들의 생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세상 모든 문제에 딱 하나의 정답만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학습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다양한 해석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예술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작곡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연주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4분 33초 동안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이 정말 천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연주가 멈춘 그 고요한 시간 동안 관객들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집중하게 돼요.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심지어 내 숨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그 순간의 음악이 되는 거죠. 정해진 답 없이 듣는 사람 각자가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경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방금 본 존 케이지의 음악처럼 정답은 없어 라는 이런 열린 생각이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랑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한 학생은 정말 단순한 질문에서 탐구를 시작했어요. 모기는 도대체 어떤 색깔을 제일 좋아할까? 그리고는 직접 실험을 설계했죠. 보세요. 무슨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통만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 더 기발한 사례도 있어요. 중학생들이 파리 발바닥은 얼마나 잘 달라붙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지우개 조각을 파리 등에 붙여보는 방식으로 그 힘을 테스트했대요.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단순한 궁금증이 진짜 과학적인 탐구로 이어지는 걸 보여주는 아주 멋진 사례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부모님들 손에 달려있는 거죠.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관리자에서 응원단장으로의 변신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지드래곤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그냥 누가 만들어준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직접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곡을 만들고 세상에 보여줬죠. 이게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 자기주도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요리사 에드워드 리의 이야기는 더 극적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외교관이 되길 바라셨고 어머니는 제가 요리사라는 이유로 몇 년 동안이나 저를 부끄러워하셨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부모님의 이런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그는 결국 자신의 열정을 따라서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 두 역할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왼쪽의 관리자는 아이의 모든 걸 통제하면서 끊임없이 말하죠. 안 돼, 그거 하지 마. 반면에 오른쪽의 응원단장은 아이의 도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멋지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은 오늘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진짜 응원단장 같은 부모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기 아주 사랑스러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발표회에서 자기 반려견, 이름이 김두부래요. 이 김두부에 대해 발표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포스터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에게 어쩌면 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발표 때문에 김두부를 학교에 데려가도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이야기 속 부모님은 망설이지 않고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의 발표는 대성공이었고요. 친구들 모두가 안전하게 반려견과 교감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지지가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정말 따뜻한 장면이죠.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꾸는 작은 차이점이에요. 핵심은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대신에 일단 한번 멈추고 좋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우리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응원단장형 부모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따뜻한 믿음, 그리고 성공을 아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성취로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라고 하면 두렵고 피해야 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실패가 성장을 위한 최고의 기회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실패 기반 학습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나 실수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아이에게 이 메시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한 팀이야. 부모와 아이는 서로를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동료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직접 쓴 노래 가사의 한 구절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우리가 너의 곁에 있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든든한 지지가 또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우리 아이의 응원단장이 되어주실 차례입니다. 이번 주에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말했던 수많은 안 돼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그래, 좋은 생각인데?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아이의 잠재력을 활짝 여는 거대한 문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